제 채널을 사랑해주시는 여러분들의 실화 사연을 받아 흥미와 재미를 더해 각색한 내용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더욱더 신통방통한 사연들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사연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3세 된 김영숙이라고 합니다. 평생 이런 고민을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어요.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 아마 영화보다 더 충격적이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평범한 아내이자 어머니로 살아왔습니다. 남편과 결혼한 지 35년째 딸 하나를 키우며 행복한 가정을 꾸려왔죠. 하지만 최근에 알게 된 사실 때문에 제 세상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제 딸 수진이는 올해 28살입니다. 2년 전에 민준이라는 남자와 결혼했어요. 민준이는 30살로 처음 만났을 때부터 참 반듯하고 착한 청년이라는 인상을 받았어요. 키도 크고 잘생겼고 회사도 좋은 곳에 다니고 있어서 딸과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죠. 엄마, 민준이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저를 너무 아껴주시거든요. 수진이가 그렇게 말할 때마다 저도 마음이 놓였어요. 딸이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사는 게 부모로서는 가장 큰 바람이잖아요. 결혼식 날 민준이 부모님도 오셨는데 정말 좋은 분들이셨어요. 민준이는 어릴 때 입양되었다고 했는데 양부모님이 정말 사랑으로 키우신 게 보였어요. 우리 민준이를 아들처럼 이뻐해 주셔서 감사해요.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민준이 어머니가 제 손을 잡고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나네요. 그때는 정말 행복했어요. 결혼 후에도 민준이는 저희에게 잘해줬어요. 명절 때마다 빠지지 않고 찾아와서 인사드리고 제 생일도 챙겨주고 남편과도 잘 지냈어요. 정말 좋은 사위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6개월 전부터 수진이 표정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어요. 엄마, 민준이가 요즘 너무 늦게 들어와요. 회식이 많다고 하는데 처음엔 단순히 신혼 적응 기간이라고 생각했어요. 남자들은 원래 일 핑계 대면서 늦게 들어오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수진아, 신혼이니까 서로 맞춰가는 시간이 필요해. 민준이도 좋은 애니까 이해해줘.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수진이는 더 우울해졌어요. 살도 빠지고 웃음도 사라졌죠. 그러던 어느 날 수진이가 울면서 집에 왔어요. 엄마, 민준이가 다른 여자랑 바람 피우는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얗게 변했어요. 우리 딸이 결혼한 지 겨우 2년 만에 이런 일을 당하다니? 뭔 소리야? 민준이가 그럴 리 없어. 엄마, 저도 믿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증거가 있어요. 수진이가 보여준 민준이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보고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다른 여자와 주고받은 애정 표현들, 만날 약속들, 명백한 불륜의 증거였죠. 이 나쁜 놈이 우리 수진이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저는 화가 나서 당장이라도 민준이를 찾아가서 따지고 싶었어요. 하지만 수진이가 말렸어요. 엄마, 아직 확실하지 않아요. 좀 더 지켜봐요. 하지만 며칠 후 수진이는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민준이가 바람 피우는 여자는 그의 회사 후배였고 이미 몇 달째 만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밤 수진이는 민준이와 크게 싸웠어요. 민준이는 처음엔 부인했지만 결국 모든 걸 인정했죠. 미안해, 수진아. 내가 잘못했어. 그 여자랑은 정리할게. 하지만 수진이는 이미 마음의 상처가 너무 컸어요.
신혼 2년 만에 남편한테 배신당했다는 충격에서 벗어날 수 없었죠. 엄마, 저 어떻게 해야 해요? 민준이를 믿었는데 딸의 눈물을 보며 저는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데 그때는 몰랐어요. 이것보다 훨씬 더 충격적인 진실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사실 저에게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비밀이 하나 있어요. 지금의 남편과 결혼하기 전 저는 다른 남자와 사귀고 있었어요. 그때 저는 20살이었고 상대방은 대학교 선배였어요. 철없던 시절이었죠. 그 선배와 사귀다가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영수가 미안해. 나는 아직 결혼할 생각이 없어. 선배는 책임지려 하지 않았어요. 1980년대였으니까 지금처럼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좋지 않았죠. 저는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해야 했어요. 부모님께는 차마 말씀드릴 수 없었어요. 아버지가 알면 큰일 날 것 같았거든요. 결국 저는 혼자 멀리 있는 미혼모 시설에 가서 아이를 낳았어요. 아이는 남자아이였어요. 정말 예쁘게 생겼는데 저를 닮았나 봐요. 하지만 저는 그 아이를 키울 형편이 되지 않았어요. 20살의 여대생이 혼자 아이를 키운다는 건 불가능했죠. 이 아이가 행복하려면 좋은 가정에 입양 보내는 게 맞겠어요. 상담사 선생님의 말씀에 따라 저는 아이를 입양 보냈기로 했어요. 그때 입양 가정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아이를 간절히 원하는 부부였어요. 잘 키워주세요. 아이를 보내는 날 저는 정말 많이 울었어요. 하지만 이게 아이를 위한 일이라고 스스로를 달랬죠. 그 후 저는 그 일을 완전히 비밀로 했어요. 부모님께도 나중에 만난 남편에게도 절대 말하지 않았어요. 그 아이의 존재는 제 마음 깊숙한 곳에 묻어두었죠. 시간이 흘러 지금의 남편을 만났고 결혼해서 수진이를 낳았어요. 수진이를 키우면서 가끔 그 아이가 생각나기도 했지만 이미 다른 가정에서 잘 자라고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며칠 전 수진이가 이혼을 심각하게 고민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민준이의 불륜 때문에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다는 거였죠. 엄마, 저는 민준이를 용서할 수 없어요. 이혼하려고 해요. 수진이의 말에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딸의 편을 들어야 하는 것 맞지만 그래도 이혼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문제잖아요. 수진아, 좀 더 생각해봐. 민준이도 잘못을 인정했잖아. 엄마는 몰라요. 배신감이 얼마나 큰지. 그때 저는 민준이에 대해 좀 더 알아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가 정말로 딸과 재결합할 의지가 있는지 아니면 다른 여자를 더 사랑하는 건지 확인하고 싶었죠. 그래서 저는 민준이를 따로 만나기로 했어요. 수진이 모르게 민준이에게 연락했죠. 민준아, 삼촌이랑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 카페에서 만나자. 민준이는 조심스럽게 나왔어요. 아마 제가 뭔가 심각한 이야기를 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나 봐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수진이한테 너무 못했어요. 민준이는 처음부터 사과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보다 더 중요한 걸 물어보고 싶었어요. 민준아, 너는 입양됐다고 했지? 친부모에 대해서는 뭔가 알고 있니? 갑작스러운 질문에 민준이가 당황했어요.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보시는지. 사실 저는 친부모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어요. 양부모님이 제가 어렸을 때부터 친부모 얘기는 안 하셨거든요. 그래도 출생연도나 출생지 같은 건 알지 않니? 1994년생이고 서울에서 태어났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민준이가 말을 망설였어요. 그리고 뭐? 친어머니가
20살 때 저를 낳았다고 들었어요. 미혼모였다고. 그 순간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1994년 그 해가 바로 제가 아이를 낳은 해였어요. 그리고 저도 그때 20살이었고 혹시 생일이 언제니? 3월 15일이에요. 세상에 제가 낳은 아이의 생일과 정확히 일치했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얼굴이 너무 하얘졌는데 민준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설마, 정말 설마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건가요? 그날 밤 저는 잠을 한 잠도 잘 수 없었어요. 민준이가 말한 정보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1994년 3월 15일 출생, 친어머니가 20살 미혼모. 모든 조건이 일치했어요.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어요. 혹시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더 확실한 증거를 찾기로 했어요. 다음 날 저는 예전에 아이를 입양 보낸 기관에 전화를 걸었어요. 안녕하세요. 1994년에 입양을 의뢰했던 김영숙이라고 하는데요. 아, 안녕하세요. 어떤 일로 연락 주셨나요? 혹시 그때 입양 보낸 아이에 대한 정보를 좀 알 수 있을까요? 입양 가정이나 죄송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그런 정보는 공개할 수 없어요. 다만 당사자가 친생부모를 찾고 싶어 한다면 연결해 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 아이가 친생부모를 찾고 있나요? 그건 말씀드리기 어렵네요. 결국 기관을 통해서는 확실한 정보를 얻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민준이 양어머니에게 직접 연락해 보기로 했어요. 결혼식 때 받은 명함이 있었거든요. 안녕하세요. 수진이 어머니 김영숙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무슨 일이세요? 죄송한데 민준이 입양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요. 수진이가 궁금해해서. 민준이 어머니는 잠시 망설이시더니 대답해 주셨어요. 사실 저희도 자세한 건 모르는데 1994년 3월에 태어났고 친어머니가 미혼모 시설에서 낳았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출생신고할 때 이름을 지어준 게 준호였는데 저희가 민준으로 바꿨어요. 준호. 제가 아이에게 지어준 이름이었어요. 그 순간 확신이 들었어요. 민준이가 바로 제가 43년 전에 입양 보낸 아들이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정말 큰 충격에 빠졌어요. 제가 낳은 아들이 제 딸과 결혼했다니 이런 일이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나요? 더 큰 문제는 그 민준이가 수진이를 배신했다는 거였어요. 제 친아들이 제 딸에게 상처를 주고 있었던 거죠. 며칠 동안 저는 정말 괴로웠어요. 이 사실을 누구에게 말해야 할지 아니면 계속 비밀로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특히 수진이가 이혼을 결심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더욱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엄마, 저 정말 민준이랑 헤어질 거예요. 이미 변호사도 만나봤어요. 수진아,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봐. 엄마는 왜 자꾸 민준이 편을 드세요? 저한테는 관심 없으세요? 수진이가 화를 내며 나갔어요. 제가 민준이를 감싸는 것처럼 보였나 봐요. 하지만 저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민준이가 제 아들이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민준이가 바람 피우는 상대 여자와 아직도 만나고 있다는 거였어요. 어느 날 수진이가 울면서 전화했어요. 엄마, 민준이가 그 여자와 동거하기로 했대요. 저한테는 이혼하자고 하고. 뭐라고? 민준이가 그 여자를 진짜 사랑한다고 해요.
저와는 처음부터 잘못된 만남이었다고. 그 말을 듣고 저는 정말 화가 났어요. 제 아들이든 아내든 수진이에게 이런 말을 하다니. 당장 민준이한테 전화해봐. 내가 직접 이야기할게. 엄마 괜찮아요. 더 이상 그런 사람이랑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저는 참을 수 없었어요. 그날 저녁 민준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민준아, 당장 나와. 할 이야기가 있어. 어머니, 죄송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정해졌어요. 내 마음이 정해졌다고? 좋아, 만나서 이야기하자. 저는 민준이를 만나기로 했어요. 이제는 모든 진실을 말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민준이와 만날 약속을 잡은 날, 저는 정말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어떤 말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카페에서 민준이를 기다리고 있는데 마음이 정말 무거웠어요. 곧 제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대화를 해야 한다는 생각에 손이 떨렸어요. 어머니, 늦어서 죄송해요. 민준이가 들어왔어요. 얼굴이 많이 야위었더라고요. 아마 이 상황이 그에게도 쉽지 않은 모양이었어요. 앉아라. 저는 민준이를 자세히 봤어요. 이제 보니까 어릴 때 제 모습과 닮은 점이 많았어요. 눈 모양, 코 모양. 어떻게 진작 눈치채지 못했을까 싶었어요. 어머니, 할 말이 있으시면 하세요. 저는 이미 결정한 거예요. 수진이한테는 정말 미안하지만 민준아, 그 말 하기 전에 내 이야기부터 들어봐.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너는 친부모에 대해 궁금해한 적 없니?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보세요? 저는 양부모님이 제 진짜 부모님이에요. 그래, 양부모님이 널 정말 잘 키우셨지. 하지만 친부모도 널 사랑했다는 걸 알아줬으면 해. 민준이가 이상하다는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어머니,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거예요? 민준아, 너는 1994년 3월 15일에 태어났지? 네, 그런데 어떻게? 그리고 출생시 이름이 준호였고, 민준이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어머니, 설마. 맞아. 내가 너를 낳은 엄마야. 그 순간 카페가 조용해졌어요. 민준이는 말을 할 수 없다는 듯 입을 벌리고 있었어요. 거짓말이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나도 믿기 어려워. 하지만 사실이야. 내가 20살 때 너를 낳아서 입양 보냈어. 민준이가 고개를 흔들었어요. 아니에요.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어요. 민준아, 진정해. 나도 며칠 전에 알았어. 너한테 생일이랑 출생 정보를 들었을 때. 그럼 수진이는 제 누나라는 거예요? 아니야. 수진이는 내가 다른 남자와 결혼해서 낳은 딸이야. 너와는 혈연 관계가 아니여. 민준이는 그 말을 듣고 조금 안심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죠. 어머니, 아니 친어머니시라면 왜 저를 입양 보내셨어요? 그 질문에 저는 목이 메었어요. 그때 나는 20살이었어. 너를 임신시킨 남자는 책임지지 않았고 부모님께는 차마 말씀드릴 수 없었어. 혼자서 너를 키울 수는 없었어. 그래서 저를 버리신 거네요. 버린 게 아니야. 나는 내가 행복하기를 바랐어. 좋은 가정에서 사랑받으며 자라기를 원했어. 민준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43년 동안 저를 찾으려고 하지도 않으셨으면서 지금 와서 친어머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나도 매일 너를 생각했어. 잘 자라고 있을까, 행복할까 걱정했어. 그럼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저는 수진이를 사랑하지 않아요.
다른 여자를 사랑해요. 민준이가 화를 내며 말했어요. 민준아, 사랑이라는 게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야. 수진이도 너를 정말 사랑했어. 그 애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알아? 저도 상처받았어요. 원하지 않는 결혼을 했고, 이제서야 진짜 사랑을 찾았는데, 저는 민준이의 말에 더욱 화가 났어요. 그럼 처음부터 왜 수진이와 결혼했어? 장난이었어? 장난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결혼 후에 제 마음이 변한 거예요. 마음이 변했다고? 좋아. 그럼 나도 내 마음을 말할게. 너는 내 아들이지만 수진이를 상처 주는 너를 용서할 수 없어. 민준이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니, 내가 너를 43년 전에 보내준 건 널 사랑해서였어. 하지만 지금의 너는 내가 사랑했던 그 아이가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수진이에게 돌아가서 진심으로 사과해. 그리고 다시 시작해. 그게 옳은 일이야. 만약 제가 거부한다면요?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그리고 가장 어려운 결정을 내렸어요. 그럼 나는 모든 걸 수진이한테 말할 거야. 내가 내 아들이라는 것도, 내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도. 그럴 순 없어요. 수진이가 알면 얼마나 충격받을지. 그건 내가 생각해야 할 문제야. 너는 지금 선택해야 해. 수진이에게 돌아가서 진정한 남편이 될 것인가? 아니면 모든 걸 잃을 것인가? 민준이는 한동안 말없이 있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시간을 주세요. 생각해 볼게요. 일주일 줄게. 그때까지 답을 정하지 않으면 나는 수진이에게 모든 걸 말할 거야. 그렇게 우리는 헤어졌어요. 이제 민준이의 선택만 남았습니다. 저도 정말 괴로워요. 43년 만에 만난 아들이지만 제 딸의 행복이 더 중요해요. 민준이가 올바른 선택을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가 한 선택이 옳은 건지 지금도 확신이 서지 않아요. 하지만 가족을 지키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일이 있은 지 한 달이 지났어요. 민준이는 결국 선택을 했어요. 일주일 후 민준이가 다시 연락했어요. 어머니,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때 민준이의 얼굴은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깊이 생각한 흔적이 보였죠. 어머니, 정말 많이 생각해 봤어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제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를. 민준아, 수진이한테 돌아가겠어요. 그리고 진심으로 사과할게요. 다른 여자와는 완전히 정리했어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잘 생각했어. 그게 옳은 일이야.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조건? 수진이에게는 제가 어머니의 친아들이라는 걸 말하지 마세요. 그 아이가 알면 너무 충격받을 거예요. 저도 그 부분이 가장 걱정이었어요. 그래, 알았어. 그건 우리만 아는 비밀로 하자. 민준이는 그날부터 정말 달라졌어요. 수진이에게 무릎 꿇고 사과했고 상담도 받으며 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했어요. 수진이도 처음엔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민준이의 진심을 보고 조금씩 마음을 열었어요. 엄마, 민준이가 정말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예전보다 더 저를 아껴주고 있어요. 수진이가 그렇게 말할 때마다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기쁘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죠. 지금 민준이와 수진이는 다시 잘 지내고 있어요. 며칠 전에는 아이가 생겼다는 소식도 들었어요. 어머니 임신했어요. 수진이가 기뻐하며 말했을 때 저는 정말 복잡한 감정이었어요. 기쁘지만 한편으로는 제 친아들과 딸 사이에서
태어날 아이라는 게 아직도 믿기 어려워요. 민준이도 아빠가 된다는 소식에 정말 좋아했어요. 어머니, 정말 좋은 아빠가 되겠어요. 제가 받지 못한 사랑을 이 아이에게는 충분히 줄게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울컥했어요. 43년 전 제가 주지 못한 사랑을 이제라도 손자를 통해 전해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아직도 답답한 건 이 모든 진실을 혼자만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남편에게도 수진이에게도 절대 말할 수 없는 비밀이죠. 가끔 민준이와 둘만 있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해요. 민준아, 가끔 후회되지 않니? 뭐가요? 내가 널 입양 보낸 일 말이야. 처음엔 원망스러웠어요. 하지만 지금은 이해해요. 어머니도 어려운 상황이셨고 저를 위한 선택이었다는 걸. 고마워. 그렇게 말해줘서. 대신 하나만 약속해 주세요. 뭘? 제 아이에게는 절대 그런 선택을 하게 하지 마세요. 어떤 상황이 와도 가족은 함께 있어야 한다는 걸 가르쳐 주세요. 민준이의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어요. 43년 전에 보낸 아이가 제 사위가 되다니. 이런 일이 현실에서 일어날 줄 누가 알았겠어요? 하지만 이 모든 일을 겪으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가족이라는 건 혈연으로만 이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 사랑과 책임감, 그리고 서로를 아끼는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거라는 걸. 민준이는 이제 진정한 제 사위가 되었어요. 친아들이지만 수진이의 남편으로서 더 소중해요. 앞으로도 이 비밀은 저 혼자만 간직할 거예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가족을 지킬 수 있었으니까요. 여러분도 혹시 이런 상황이 온다면 용기를 내세요. 가장 소중한 사람을 지키는 것, 그게 진정한 사랑이니까요.